네. 자, 27회 TAT급 기출문제, 부가가치세 문제 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그래서 우리 이 회사가 화장품 제조업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아까 그 회사 소개에서 나왔었죠. 자, 부동산 임대 계약서의 내역이 보입니다. 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죠. 사무실, 주택, 월세금은 매월 말이래. 1층, 2층. 자, 좀 내용을 봐야 되겠네요. 사무실이 있고 좀 주택이 있는데 월세 금액은 매월 말일에 지불키로 하되 만약 기일 내에 지불치 못할 시에는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계좌번호는 이렇게 된다. 네. 자, 밑에 부동산 임대에 대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있는데요. 사무실 임대료 400만원. 네, 월세를 낸 거예요. 네, 6월달 월세를 냈군요. 자, 밑에 보겠습니다. 근데 대금은 어떻게 내요? 외상으로? 월세를 외상 미수금으로? 자, 또 3번 주택 임대료에 대하여 발행한 전자세금 전자계산서. 네, 위에 거는 전자세금 계산서 400만원. 밑에 거는 계산서, 주택이라 그런가 봐요. 주택 계산서. 우리가 주택은 면세죠. 주택은.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료 1은 KJ 상사와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내역이다 이거죠. 예. 우리가 상가인데 아마 겸용주택, 예, 상가가 주택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겸용주택이다 이거죠. 자료 2는 2와 3은 6월 임대료에 대하여 전자세금 계산서와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내역이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다. 임대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임대사업자의 뭐로 봐요? 세금과 공가로 처리하면 되죠.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6월 임대료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처리한다. 자, 6월 임대료, 주택에 관한 임대료 200과 그 다음에 사무실에 관한 임대료 400만원 들어온 거 매입 매출 전표에 먼저 입력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매입 매출 전표. 6월 1일 매입 매출 전표에 11번 과세 매출로 사무실 임대료는 11번 과세 매출이죠. 얼마짜리인가요? 아, 품명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에 품명은 사무실 임대료라고 되어 있네요. 사무실 임대료. 공급가액은 400만원. 거래처는 공급 받는 자가 KJ. 그리고 전자세금은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1번. 분계는 밑에 보니까 외상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 외상 분계하면 안 되죠. 임대 사업을 겸하니까 외상 분계해도 되겠네요. 자, 2번 외상. 예. 왜냐면은 임대 사업자는 이게 임대료가 매출이에요. 매출. 그래서 외상 분계해도 되겠고, 제품 매출이 아니라 이걸 뭘로 바꿀까요? 임대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임대. 제품 매출이 아니라 한글로 임대 하니까, 자, 임대 보증금, 임대료 수입이라고 있죠. 400번대. 네, 매출은 다 400번대예요. 그래서 임대료 수입 411번 써야 됩니다. 904번 쓰면 안 돼요. 904번을 쓰는 경우는 임대료가 영업 외 수익인 회사는 임대료 904번을 쓰는데,
지금 우리 회사는 임대 사업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출로 봐야 돼요. 411번 임대료 수입으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411번으로 하고, 그리고 외상 매출금으로 하는 거 정상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 자, 또 하나 입력해야 되죠. 자, 밑에다가 두 번째 줄에다가 같은 날 거죠. 계산서도 6월 1일이죠. 자, 6월 1일 날 이번에는 매출인데 면세 매출이에요. 13번 면세 매출. 분명에는 주택 임대료. 공급가액에는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면세니까 부가세였고요. 거래처는 똑같죠? 1006번. 전자 계산서도 1번 전자 입력으로 해주시고, 자, 밑에 보니까 이것도 외상이에요. 네, 그래서 2번 이것도 외상 매출금. 제품 매출이 아니라 아까 411번 기억나시나요? 네, 411번으로 해도 되고 검색으로 해서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문제에서 지금 1번 문제 하나 해결한 거예요. 그럼 이 문제가 전부 몇 점짜리였나요? 네, 9점짜리에서 지금 평가 문제가 4개인데 그 중에 하나 한 2, 3점 해결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대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적용 이자율은 1.8%, 부동산 임대 과세분에 한해서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분에 대해서만 하는 거니까 이 그 간주 임대료도 이 주택에 대한 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 뭘 보고 입력해야 되냐면 요 4천만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없습니다. 4천만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왜냐면 면세니까. 네, 면세니까. 그러나 사무실 요 임대보증금 6천만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과세예요. 그래서 이것만 해라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는 어디에 있어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1번에 보면은요.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여기 중간쯤에 있죠? 네, 자,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1기 부가세 확정 신고니까 아이고 7월이 아니네.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거니까 10월부터죠. 10월부터 12월. 근데 우리 아까 위에 있는 세금 계산서하고 계산서는 6월 1일 거였는데 6월 임대료였는데 2번 문제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한 10월이 아니지.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6월이죠. 4월부터 6월. 그쵸? 4, 5, 6이 1기 확정이니까. 자, 4월부터 6월로. 네, 정확하게. 자, 위에 요율을 바꿔줘야 되겠네요. 이자율 단추 누르셔가지고 몇 퍼센트 적용하라고 그랬죠? 1.8 엔터 적용해 주십시오. 여기 1.8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상호는 우리 아까 자료 1에 있는 거 보시고 그 상호를 입력하는 겁니다. 자료 1에도 없네. 우리 그 세금 계산서 보면 되겠네요. 주식회사 KJ 상사. 세금 계산서 보고 입력해.
주식회사 KJ 상사. 층은 거기 소재지 자료 1에 보면 나와 있네요. 1층. 호수 없어요. 없어요. 엔터로 지나가시고 동수에 해당하는 대전, 대덕구, 대청로 133 주소 입력하세요. 대전, 대덕구, 대청로 133 주소 입력해 주세요. 사업자 번호. 사업자 번호는 거기 비고에 아니 비고에 없네. 세금계산서에 있죠. 30681 세금계산서에 있어요. 20145 주민번호 없고 면적은 자료 1번에 있죠. 208 용도는 사무실이죠. 용도는 사무실. 임대기간 어디에 나와 있죠? 계약기간이 2019년 6월 1일로부터 24개월. 자, 그러면 임대기간이 2019년 0601부터 24개월이면 2년이니까 2020년 5월 말, 2021년 5월 말입니다. 그러면 2021 05 우리 2, 3, 4, 5 5월이 큰 달이죠. 5월이 큰 달이니까 31일. 자, 보증금, 사무실 보증금만 입력하세요. 6천만 원. 월세, 사무실 것만 입력합니다. 400만 원. 관리비 없어요. 엔터. 자, 계산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금액을 시험지에 메모해 놓거나 이걸 닫지 말고 이걸 복사를 떠나요. 컨트롤 C. 88767. 88767. 아니, 이걸 입력하면 안 되지. 또 여기다가 자, 계산기를 딱 들고 88767 곱하기 1.1 해주세요. 97643 97643을 여러분이 시험지에다 메모해 놓거나 아니면 계산기를 닫지 말고 이걸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저장 기능 있나요? 없죠. 그러면 이거 작성을 그대로 이대로 두면 작성이 된 거고요. 뭐 지금 안 닫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문제를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2번에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작성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겠습니다.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을 6월 30일자로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시오. 해야 되겠죠. 6월 30일자로.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아까 계산한 거 계산기에 지금 남아있죠?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6월 30일을 입력하시고 6월 30일을 입력하시고 유형은 자, 간주 임대료는 증빙이 없는 매출이라고 그랬죠. 증빙이 없는 매출은 14번 건별 매출. 분명에 해당하는 간주 임대료라고 쓰세요. 간주 임대료. 수량단가 없는 것이고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아까 계산기 두들겨 놓은 숫자 있죠? 97643 넣으면 공급가액에 88767 이 금액이 뭐하고 같아야 돼요?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에 있는 이것과 88767 여기 있는 이 숫자와 똑같아야 되죠? 똑같은 거 확인했으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이제 닫아도 되고요. 그래서 합계에 97643이 나오고 공급가액에 88767이 나타나 있어야 됩니다. 거래처는 있을 리가 없죠. 실제 받은 돈이 아니니까 지나가시고 전자세금 있을 리가 없죠. 지나가시고 분계는
혼합분계 해야 됩니다. 혼합분계. 자, 부가세, 애수금 요것만 분계하는 거예요. 요 숫자 분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차변으로 바꿔가지고 세금과 공가로 처리해야 된다. 예. 임대인이 부담하기로 한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금은 세금과 공가로 회사 비용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차변으로 바꾸시고 세금 800번대 세금과 공과금 817번 차변 금액 고쳐야 돼요. 8876 탭키 눌러서 확인해 보세요. 거래처 같은 거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앞 시간에서 이거 한지 얼마 안 됐죠? 우리 이거 교과서에서 배운지. 네. 이건 좀 기억이 날 거예요. 최근에 이건 했기 때문에. 네. 다소 복잡한 부분이지만 이건 최근에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는 이게 이렇게 나왔구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9점짜리 중에서 어디까지 했어요? 3번까지 했죠? 간주 임대료에 대한 세액을 6월 30일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했어요. 예. 여기까지는 지금 자, 마지막 하나 있습니다.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신고서를 조회해가지고 저장해 둬야 돼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4월부터 6월로 조회해야 합니다. 4 엔터 6 엔터 정기신고 엔터. 그래가지고 지금 간주 임대료가 반영이 됐는가는 어디서 보냐면 여기 매출 중에서 예. 과세 매출 중에서 기타에 그렇지. 과세 기타에 여기에 들어갑니다. 8,876원. 자, 저장해 둬야 됩니다. 위에 있는 저장 데이터가 저장됐습니다. 확인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4번처럼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하면 조회하고 나서 저장 누르고 닫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9점짜리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아까 한 문제가 8점, 9점 이렇게 점수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예. 큰데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어느 게 좀 틀렸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점수를 감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조금 2번이 틀렸다 하면 감점을 주는 것이 9점을 다 빼버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다 해야 돼요. 여기.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25점 문제 우리가 해봤습니다. FAT 1급에 비해서는 많이 수준이 올라가 버리죠. 수준이 많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FAT 1급에서 메인 매출 전표는 좀 일반적인 것들이고, 사실은 일반적인 것을 정확히 잘 해야 돼요. 지금 사실 그 TET 2급에 있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안 하는 업종에서는 이거 할 이유가 없죠.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문제인 그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에 관한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 이것도 과세 사업하고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과세 사업만 하는 그런 사업자는 이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처럼 아예 면세 사업만 하는 사업자다 그러면 부가가치세 신고할 일이 없죠. 부가가치세 업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실무를 하실 때는 내가 맡고 있는 회사가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아니면 겸용 사업자인지 아니면 제조업인지 도소매업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업무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을
뭐 그 회사에서 10년 있었지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양식이 있을 수 있어요. 잘 우리 업종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TH 2급에서는 좀 이렇게 다양하게 부동산 임대 사업자도 좀 나오고 제조업도 이렇게 섞여 있고 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으로도 문제를 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좀 문제가 나오고 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는 무슨 문제냐? 결산 문제가 나옵니다. 결산이 두 문제가 나오는 건 FAT 1급에서의 경우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8점짜리 두 개가 8점이죠. 하나당 4점입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외화평가라. 외화평가. 결산 때 하는 것이죠. 결산일 현재 보유한 외화부채는 다음과 같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는 자산이든 외화자산이나 외화부채는 결산 때 우리가 공정가치로 평가하잖아요. 근데 이게 공정가치보다는 외화는 환율이에요. 환율. 환율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자, 보겠습니다. 더 블루라는 이 회사로부터 10만 달러를 부채를 지고 있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전기 말에 1달러당 1,300원으로 지금 평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 결산일 환율은 1,150원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하락했어요? 150원. 1달러당 150원이 하락하기 때문에 부채가 감소합니다. 얼마가 감소하는지 계산해야 되겠죠. 자, 몇 불이에요? 10만 불. 그러면 150원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1,500만 원. 150원 곱하기 요거 곱하기 여기 10만 불. 그러면 1,500만 원 나오죠. 1,500만 원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12월 31일 결산일 날짜로. 하겠습니다. 자, 일반전표 12월 31일자. 부채 감소는 차변. 거래처는 아니죠. 계정감은 뭐냐? 여기 나오죠. 외화 장기 차입금. 외화 장기 차입금. 거래처 더 TH 더 블루 적용 지나가시고 금액은 1,500만 원. 1호 플러스 대변. 자, 이 장기 차입금이 돈을 갚아서 감소한 게 아니라 외화를 환산해 가지고 감소한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는 외화 환산이익, 외화 환산이익 910번 써야 돼요. 거래처 적용 지나가시고 1,500만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환율이 하락했을 때는 외화부채는 외화 환산 이익이 발생하고요. 환율이 올라갔을 때는 외화부채의 경우 외화 환산 손실이 차변에 발생합니다. 외화 자산은 이거에 반대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외화 자산, 외화 외상 매출금 같은 거 이런 거 감소해요. 그러면서 평가 손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부채하고 자산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감가상각 문제가 나왔습니다. 유형자산 내역이 나오고요. 기계장치 비품이 있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표면 처리기 구입 시 당사 부담의 운반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다. 고정자산 등록 메뉴에 입력하여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결산에 자동 반영하시오. 고정자산 등록에 등록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일이 많네요. 이거 고정자산 등록하고 그 다음에 월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동 반영을 하려면은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반영시켜서 전표 추가해야죠.
네. 자,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표면 처리기 여기 지금 취득금액 5천만 원인데 2019년도에 샀는데 구입 시에 운반비 100만 원이 지급됐고 회계 처리는 적절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됐다는 얘기죠. 회계 처리는 됐으나 지금 여기 취득가에게는 운반비가 빠져있다. 지금 이런 뉘앙스죠. 이 운반비가 지금 기계장치로 회계 처리는 돼 있는데 이 취득가에게는 운반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이거 5,100만 원으로 넣어야 돼요. 기계장치 취득가액 입력할 때. 네, 그거. 네, 좀 고민을. 이게 좀 더 확실하게 좀 저 같으면 이렇게 해야지. 표면 처리 구입 시 당사 운반비 100만 원은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았음. 다만 회계 처리는 잘 되어 있다. 이렇게 해줘야 이거 100만 원 포함되지 않았어? 그럼 포함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지급했으면 회계 처리는 적절히 되었다. 그럼 회계 처리는 했으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고 요게 이 금액, 이 취득 금액에는 들어있느냐 안 들어있느냐 이게 명백하지가 않아요. 예. 근데 들어있지 않다는 뜻 같아요. 자, 고정자산 등록은 어떻게 합니까? 전체 메뉴에 가서 고정자산 등록해 가지요. 가가지고 엔터 하면은 계정 과목을 여기서 입력할 수도 있죠. 계정을 더블 클릭해 가지고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를 206번 확인 누르고 코드는 110번 자산은 표면 처리기 취득일은 2019-0201 자, 이걸 기초가액에 넣으면 틀리죠. 당기에 매입을 했잖아요. 취득일이 당기니까 4번 여기다가 입력해야 됩니다. 신규 취득 및 증가 100만원 추가해서 5,100만원 입력합니다. 내려와서 상각방법 정율법 그대로 두셔야 되겠네요. 내용연수 10번에다가 7년 7 엔터 그리고 비고에 보니까 공장이래요. 공장 그러면 이 경비를 0번이 아니라 1번으로 고쳐야 됩니다. 공장은 1번 500번대 그리고 더 다른 내용이 추가된 거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록은 이대로 하시고 또 두 번째 줄 클릭하시고 자 비품이죠. 네, 비품 F2 눌러서 비품을 찾아줍니다. 212번 비품 코드 210번 여기는 실험용 현미경 취득일 2019년 5월 1일 이것도 4번에다 넣어야 됩니다. 신규 취득 증가에다가 1,000만원 내려와서 정률인가요? 예, 정률법에서 엔터 내용연수는 5년 엔터 5 엔터 비고에 보니까 본사라면 800번대 그대로 둬야 됩니다. 네, 자 고정자산 등록 마치고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여기 고정자산 등록의 맨 밑에 있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이라는 메뉴로 가야 됩니다. 가서 12월까지를 입력하세요. 12월까지 경비 구문은 전체 이걸로써 계산은 다 끝나요. 여기서 저장합니다. 저장 단추가 없을 때는 월별 감가상각비 계상을 닫아요. 닫고 저장하시겠습니까? 해서 예 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 전체 메뉴에 가서 지금 우리 이 문제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고정자산 등록했고
감가상각비 계산했고 방금 계산한 거예요. 방금. 예. 그리고 결산에 이제 자동 반영하러 갑니다. 결산 자동 반영 여기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 자료 입력에 가요. 가가지고 1월부터 12월 예. 그랬더니 제조원가부터 쭉 나와 있죠.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이게 제조원가예요. 자, 우리가 이거 셀을 찾아서 입력할 필요 없이 기능모음에 가면 오른쪽 상단에 기능모음에 가면 감가상각비 반영 아까 우리 계산을 해놨으니까 여기 와서 밑에 결산 반영만 누르면 끝나요. 확인. 그러면 제자리 다 찾아 들어가서 입력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전표 추가를 마지막으로 눌러줘야 됩니다. 전표 추가. 그래서 이것이 일반 전표에 넘어가도록 해야 돼요.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그리고 이거 닫아버리시고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와서 조회를 해보면 이렇게 많은 전표 11건이 넘어오게 됩니다. 결차 결대로 11건이 넘어오게 돼요. 이 안에 감가상각비도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넘어온 내용은요, 우리가 이제 원재료비가 원재료라는 재고자산이 제조원가 원재료비로 대체되는 분계가 2번 전표이고 3번 전표는 또 원재료비가 공장이 투입되게 되면 제공품이라는 생산 단계의 제공품이라는 재고자산이 되게 되는 것이고 임금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이 지급이 되면 제공품이라고 하는 재고자산으로 투입이 되는 것이고 퇴직급여도 생산직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제공품으로 투입이 되고요. 그 외에 생산 부서에서 쓰는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세금과금과 수선비 이런 것들이 전부 제공품으로 대체되는 분계가 6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제조원가 쪽에 해당되는 기계장치 그거 감가상각 누계획으로 대체되는 감가상각비가 설정되는 분계에 있고 그 감가상각비는 그대로 제공품으로 역시 투입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제공품은 결국에 작업이 완료되면 제품이 되죠. 그래서 제품이 완성됐을 때 제공품이 제품으로 대체되는 분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은 팔려나가기 때문에 제품이 다시 제품 매출원가로 대체되는 분계가 10번 분계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완료된 다음에는 판매를 하죠. 그때 판매관리비 중에 우리가 아까 비품에 감가상각비 입력했죠. 그 부분이 비품의 감가상각비 818번 감가상각비로 판매관리비 발생하는 분계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여기까지가 결산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자료들이에요. 여러분 시험 볼 때 이거 일일이 다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전표 추가하고 그냥 다음 문제 넘어가신다. 자 이제 근로소득관리 문제 25점이 있는데 이것도 긴 작업이니까 여기서 좀 끊었다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